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맞아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하면서 지난주에 변동성이 심했던 장세를 일단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해 봤어야 했는데요. 자, 일단은 크레딧 스위스가 UBS가 인수하기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런 불안감이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검찰이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오늘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새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FOMC 회의일 겁니다. 미국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FOMC 회의를 대기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선전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놓으셔야 되겠고,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증시 파워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한 시간 90초 내에 한 종목을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거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이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바로 질문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할까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BH, 포스코 케미칼, 동진 세미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러셀, 유진 로봇, 저스템, KPF, KNJ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준비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라든지 투자 방법 더 자세하게 공유하시고 배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준비해놨으니까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이태건 이렇게 3글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테니까 이동하셔서 참여하시고 이태건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도 함께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까요, 차장님?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떤
그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좀 제일 많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전방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전방 전기차 기업들이 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의 선호가 좀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 그 배터리 업체들 전방 기업들이 이 어떤 각형과 파우치형보다도 원통형 쪽에서의 생산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협업, 또 M&A 이런 부분을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LG에너솔루션이 제일 앞서 나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LG에너솔루션의 안정적인 어떤 그 실적과 그리고 새롭게 좀 준비하고 있는 뭐 ESS, 그러니까 새롭게 준비한다는 것보다도 ESS 쪽을 뭐 진출에 대한 부분은 뭐 옛날부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더 드라이브에 대한 그 사업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솔루션 지금 현재 어떤 뭐 대형주들이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등락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LG에너솔루션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한 채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뭐 배터리 사업은 전기차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ESS 쪽으로 시장을 넓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잠재 시장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차장님이. 자,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러셀입니다. 러셀. 러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리퍼비시 전문 업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인 자동화 시스템 사업도 함께 좀 영위 중인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뭐 정부에서도 칩스법이 좀 소위에서 좀 통과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조금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소폭 이제 오전장부터 소폭 좀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와야 증시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기인데 다행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을 양봉으로 좀 전환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이 러셀의 이제 매출액 비중 반도체 장비 쪽 이제 리퍼비시 쪽 같은 경우는 67% 그리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33%의 매출 비중들을 조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이제 리퍼비시 장비를 주력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죠. 로봇 테마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에 3월에 러셀 로보틱스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무인 자동화 로봇 이런 사업들을 좀 같이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수한 2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76%씩 성장하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올해 또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첫 번째 종목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느라 두 분 다 땡 받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BH 한번 네, BH요.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코스피 쪽으로의 상장 뭐 이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주가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FPCB 쪽에서의 실적 그리고 향후의 향후 사업에 대한 어떤 굉장히 평가가 내려져야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코스피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좋아져야 어떤 BH의 주가도 그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FPCB 지금 이제 북미 쪽에서의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BH의 어떤 그 FPCB 쪽은 그나마 어떤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장이나 다른 사업 쪽으로의 매출 부분이 가시화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노트북에 어떤 OLED 패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 OLED 쪽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이 전장 쪽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FPCB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까지 두 번째 종목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부터 로봇주들이 좀 밀리는 그런 네.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이 역시 뭐 지난주에 이제 성장을 했었던 부분만큼 차익 실현 그리고 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뭐 내일이지만 모레 발표가 되겠죠. 이 FOMC 회의를 좀 관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조금은 네. 이제 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올 때 오히려 저점 매수가 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로봇주들이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3년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을 하겠다. 뭐 제도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타파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지원책도 좀 들어갈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이제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교육 로봇, 그리고 군사용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들을 이제 양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 로봇 아클레 레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017년에 독일의 이제 밀레가 이 유진 로봇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경영권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카트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부분에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두 분이 또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요. 우선 포스코 케미칼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어떤 2차 전지 네. 이 소재주라기보다도 종합적인 그 어떤 그룹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어떤 주가 프리미엄은 좀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소재주들 대비해서 어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 음극재도 하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 뭐 비철 쪽에서의 이 같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업체들이 뭐 등락폭이 심해졌을 때도 유일하게 좀 그 결의를 달리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잘 가는 점이 저는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예 하이니켈이죠. 이쪽에서의 공급처가 많이 확보가 되면서 이 시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포스코라는 그룹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광물이나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그 재료 부분을 수급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도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SDI와 대규모 수주 화제됐었죠.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저스템입니다. 네. 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 설치하는 모듈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지난 주에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조금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업계 최초로 질소 퍼징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정이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이제 수율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저스템의 이 질소 퍼징 솔루션이 굉장히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수율이 반도체 수율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습도 제어 시스템을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좀 하향 추세를 조금 보여줬고 사실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캐파를 좀 축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단 공정 지속에 대한 해외 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실적 성장세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등도 이제 추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스템까지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우선은 동진 세미캠의 어떤 뭐 발표제나 또 이제 반도체 뭐 소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역시 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뭐 사이클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아야죠. 그러면서 동진 세미캠의 실적이나 주가 부분도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동진 세미캠의 이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려됐던 상황 같은 경우가 주가에 좀 과도하게 최근에 며칠 동안 어떤 시장의 하락과 함께 떨어졌는데 매수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속 산화물 레지스트 그리고 건실 레지스트와 같은 이 차세대 기술 개발 쪽으로도 동진 세미캠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만 좀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네.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투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협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한 그 지금 현재 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발포대 시장 쪽에서는 이 동진 세미캠과 뭐 소수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까지 한번 전망을 살펴봤고 이번 이태건 전문가님. 네, KPF입니다. KPF요. 네, KPF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뭐 풍력이나 뭐 이런 쪽에 쓰이는 파스너 제품들과 자동차 단조 제품, 뭐 볼트나 너트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는데 국내 산업용 파스너 같은 경우 1위를 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비중보다 해외 수출 비중이 60%로 이제 국내 비중을 좀 넘어서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들이 조금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고객사를 400여 곳 이상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좀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이 반덤빙 과세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을 좀 제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 KPF의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박 케이블 제조 자회사 TMC 뭐 비상장입니다. 지분을 68%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선박 최근에 이제 TMC의 실적 부분들도 조금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이 TMC의 이 KPF의 성장에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유심히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BB테크가 또 상승을 했던 네. 신고가를 조금 경신을 했는데 SBB테크를 지금 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 39%를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 뭐 SBB테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SBB테크의 지분 가치가 이미 1,000억이 넘었어요. 땡. 네. 네. 1,000억이 넘었습니다. 네. 같이 SBB테크 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우선 지금 여러 종목들이 올해부터 이제 뭐 이렇게 순환매 돌고 네. 있는 상황인데 참 이 신재생에너지 쪽은 아직까지 이런 순환매가 덜 들어오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좀 매수를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현대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생산 설비에 대한 증설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차곡차곡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업체들이 이 판매 가격, 그러니까 ASP를 좀 낮추면서 시장 진입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비해서는 판가가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태양광 업체들의 뭐 셀, 모드, 인버터까지도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그 부품이나 기자재 쪽에서의 수입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용이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순환매 돌아올지 지켜보겠고요. 이번에 이태건 정관님.
KNJ입니다. KNJ? 네. KNJ 같은 경우 오늘 좀 이제 새롭게 고가를 조금 경신했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 전 고점이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얼추 전 고점까지 좀 다 왔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KNJ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의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기존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1차 벤더에 포함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좀 슈팅이 나왔고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콘 이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좀 고정시켜주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이 KNJ가 이 전공정 쪽에만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제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후공정까지도 같이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후공정 모두 내재화를 통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NJ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해보고요.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주말 사이 뉴욕에서는 SVB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요. 또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도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FOMC도 앞두고 있어서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가 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추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개장 직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392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월요일장을 출발하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관련주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올해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군사 도발이나 남한에 대한 비방 등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요. 국내 주요 인사와 또 탈북민을 암살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국정원은 2022년 테러 정세와 또 2023년 전망에 대한 책자를 발간을 하고 올해 북한의 위협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공격을 언급한 가운데 특히 이 무인기를 활용한 주요 시설 파괴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와 같이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테러 위협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 공격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2년에만 8천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한 이 자금난이 길어지면서 올해 역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해당 책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드론 관련주들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론 관련주 중에서는 에스코넥이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도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네온테크가 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온테크는 지난달 말에 LRG 넥스원과 이 무인기 사업에 관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인데요. 큐렉소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수술 로봇에 대한 개발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해 100여 곳의 기업과 이 전략적 협력을 맺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수술용 의료 로봇 업체인 큐렉소와도 이 협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사용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현재 큐렉소는 척추와 인공관절 그리고 보행 재활에 대한 의료 로봇 3종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척추 수술 로봇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이 된 척추 수술 로봇인데요. 만일 큐렉소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 협력을 지속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5년 안에는 글로벌 의료 로봇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큐렉소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큐렉소는 15.6%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1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52주 최고가가 13,000원대였는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인데요.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인데요. 지난 2022년과 2020년과 2021년에 에코프로는 회사의 주요 공시사항과 관련해서 임직원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과 금융당국은 당시에 이 에코프로 전형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는 오늘 아침에 공시를 내놨는데요. 해당 수사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를 하고 내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는 오늘 장에서 동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현재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세 종목 모두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가지 종목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SBB테크가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테스, LG전자, 휴마시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소니드, HPSP, 한미반도체, YG엔터테인먼트, 브릿지텍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의 전망이라든지 목표가, 매수를 해보려면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할지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 저희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또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워보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준비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셔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에 문자 주셔서 이태건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좋은 투자 정보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바로 또 이어가야 되겠죠? 차장님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SBB테크. SBB테크요. 앞서서도 이제 언급하셨었는데 SBB테크가 지난주에 급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로봇 관련주도 분류됐겠지만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좀 진출한다는 그렇죠. 이슈가 가장 컸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현대차 얘기도 나왔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을 거의 안 받는다라는 네. 점을 봤을 때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지금 그 전에는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 감속기에 대한 어떤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분류가 됐었고 지금 이제 로봇 감속기 쪽에서의 시장 부분이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감속기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죠. 감속기 생산이 그 전에 15,000대에서 지금은 이 5만 대 이상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캐파 증설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협동 로봇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감속기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이 수요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SBB테크 6번째 종목으로 차장님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소니드입니다. 소니드. 네.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매물을 네.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난 1월이죠. 1월에 리사이클 리코아 사업 제휴 그리고 조인트 벤처 그리고 투자자 모집 등 모든 업무를 협력하기로 체결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였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슈팅이 조금 나오면서 캐나다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 리코 배터리 머터리얼스가 탄산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소니드의 이제 업무 제휴로 인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황들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3월 중순경인데 이미 시간이 조금은 지금 뭐 애매하긴 한데 3월 중순경 이제 리사이클 리코 관계자들이 방안을 해서 그리고 국내 설비나 시설 구축에 대한 부지 등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더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흐름들이 또 나올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니드까지 함께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 이성 차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지난주에도 5공장 착공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순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1공장부터 3공장은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 이 4공장 가동에 의한 부분은 올해 연말부터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CDMO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성장세는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아질 거냐?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죠. 어떤 CMO, 어떤 사업 쪽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런 뭐 임상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지금은 경감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최대의 장점이다라고 좀 네.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어셉티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허 만료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이 되면 어떤 이 블록버스터 시밀러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재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HPSP. HPSP. 네, 영문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제 고가 경신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장한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 또 새롭게 신고가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별칭으로 이제 한국의 ASML이다라는 이제 칭호까지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수소 같은 경우는 고압에서 이 폭발성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까지 거치는 이런 과정들이 일반 타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사실 이제 심사 기간이 더 깁니다. 2배 정도. 보통 1년인데 이건 한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2년 이내는 타 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 세계 최초이고 그리고 유일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점에 대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이 내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PSP까지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테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테스. 네.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낸드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좀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테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좀 많이 압축되면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테스의 뭐 이 에치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국산에 많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테스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뭐 낸드나 어떤 파운드리용 쪽의 신규 장비 국산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그 전방 기업들의 꾸준한 수요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어떤 투자자들에게도 신규 장비에 대한 런칭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만한 어떤 이 장비 기업들 중에 하나가 테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네. 테스를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스까지 함께 두 분이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네, 뭐 저 역시 반도체 기업들을 좀 설명을 좀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들이 그다지 작년에는 뭐 좋은 부분이 아니었지만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업황 둔화라든지 그리고 설비 축소 뭐 이런 부분들, 투자 축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HBM3 탑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AI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각종 대기업들이 이제 AI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AI 산업에 이제 들어갈 부분들이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였다면 점진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관련된 모습들도 모멘텀이 지켜질 거라 보여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적에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차폐 EMI 차폐 장비 수요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MS라든지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제 이 GPU가 조금 필요를 하는데 이 GPU는 엔비디아 걸 씁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께 좀 탑재가 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LG전자 좀 LG전자요.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어떤 좀 IT 업종 안에서도
꾸준하게 좀 잘 가고 네. 있는 게 바로 LG전자입니다. 우선 한번 시장 상황을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은행주들의 미국 도로가 하락세 보여주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은행주들의 하락이 전체적인 시장을 자극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순환매 관점에서 IT 업종의 특히 대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가전 쪽, 특히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의 이 수요 부분은 이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신사업이죠. 이 전장 사업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 같은 경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2,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게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B2C가 아니라 B2B 쪽으로의 사업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어떤 신사업 쪽에서의 B2B 쪽에서의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가전 쪽에서의 B2C, B2B 쪽과 같은 여러 가지 투트랙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 네. 사실 최근 들어서도 뭐 SM에 대해서 뭐 많은 이슈가 있었고 뭐 네. 하이브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엮이면서 이 엔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이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핑크를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다시 또 음반을 내고 그리고 활동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월드 투어가 예상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 2분기 실적들도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의 멤버죠. 지수도 솔로 활동까지도 더해진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렇게 돼 버리면 네. 이제 기존에 조금 아쉬웠던 이런 매출 부분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엔터사에 비해서 소속사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이런 기간들이 공백기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간다고 하면 매출에 대해서 안정적인 실적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보이그룹 트레저 같은 경우도 4월부터 아시아 투어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도 데뷔가 조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블랙핑크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연이 되면서 1분기 매출이 땡. 성장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 YG 엔터 우리가 조금 뭐 소외되어 있고 관심 없을 때 지켜와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휴마시스. 휴마시스. 네. 뭐 우선 지난주에 뭐 무상증자 얘기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실적이 돌아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휴마시스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에 그쵸. 대한 인식이 좀 강한데 근데 진단키트는 코로나 진단키트는 그냥 상품이고 이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휴마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진단에 대한 어떤 기술은 다른 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마시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지분 쪽 그 이슈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은 저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뭐 주주환원 정책, 뭐 배당이나 무상증자가 어느 정도 그 휴마시스의 이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검사 시각이나 검사 장비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수요 부분이 올해 또 상반기 어떻게든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우려스러움은 주가 처음 반영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마시스 다시 또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브릿지텍 말씀을 브릿지텍.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이 좀 나왔던 고점 부근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면서 수급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콜센터, 음성 인식 서비스,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최근에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6월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조금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계속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텍이 보유한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인프라를 보통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에게 임대를 하고 그리고 기간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제 사업들 그리고 이제 브릿지텍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금융사, 통신사,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뭐 기업 등 이런 고객들을 조금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도 안정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소프트웨어가 다들 이제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을 해서 사업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추가적인 뭐 비용이 나간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릿지텍까지 이렇게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많이 궁금하셨을지 또 어떤 종목 관심 종목에 넣으셨을지 궁금한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탑픽 종목을 좀 골라주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성웅 차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LG전자. LG전자 네, IT 대형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이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이태관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네. 뭐 차트 보면서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해볼까요? 네. 브릿지텍입니다. 브릿지텍.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뭐 AI 관련주들이 더군다나 이제 브릿지텍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커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솔트룩스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조금 계속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뭐 차트 한번 보면서 네, 또 말씀을 그럴까요? 좀 드려볼게요. 일단 탑픽으로 조금 제시를 했는데 전 고점 부근이 16,000원 선이거든요. 충분히 요게 좀 돌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주에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까지 추가 상승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밀렸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네.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난주 자로 뭐 한 13,0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는 미리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네. 전 고점이 돌파하는 16,000원 돌파하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는 손절가 13,000원 밑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좀 주워 담아가 보고 한 12,000원 선까지 손절가를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브릿지텍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이 두 종목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들 가지고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좋은 종목들 20가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